네, 안녕하세요.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중소 투자자고요.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이 책에 대한 내용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캔슬림 잠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면은 분기 순이익 증가율 높은 게 좋고 연간 순이익도 증가해야 되고 신제품이나 신경영, 신고가인 제품이어야 하고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주도주인 종목해야 되고 리더의 움직임을 따라야 되고 시장의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C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볼게요. 분기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인데 그냥 뭐 분기 순이익은 5% 증가할 수도 있고 10%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10에서 12% 정도의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은 안 된다고 합니다. 최소 25에서 50% 이상의 아주 두드러진 순이익 증가율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왜냐면은 10% 정도 증가하는 종목은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시장에서 어떤 주목을 받고 큰 상승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다른 종목들과 차별화되는 아주 높은 순이익의 증가율이 있어야 앞으로 주가가 더 증가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좀 종목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이거 호텔신라인데요. 호텔신라의 영업이익과 매출 한번 볼까요? 매출이 계속 아주 큰 수치로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700억에서 2천억, 거의 이거는 50%가 아니라 뭐 3배 넘게 증가를 했죠. 그리고 2019년 예상치도 2천에서 3천이니까 거의 50% 증가를 하네요.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결국 EPS도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네, 호텔신라의 차트인데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굉장한 상승률과 상승폭 각도를 그리고 있어요. 다른 종목을 한번 보면은 오이솔루션 5G 관련주잖아요.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는 2억에서 2019년도에는 152억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분석에 들어가면은 분기별 실적도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분기를 클릭을 하면은 2019년 3월달이 작년에 비해서 흑전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그리고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고 6월달과 9월달도 굉장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주가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부응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저는 여기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팔긴 했는데 저는 약간 단기 고점이지 않을까 해서 팔았는데 계속 가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종목이긴 한데 아무튼 제가 좀 성급하게 팔았죠. 그래서 annual earning increase, 그러니까 매년 연간 주당 순이익도 증가를 해야 된다. 분석을 해보니까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이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그때 뭐였죠? 퍼잖아요. PER이 20 정도였대요. 보통 퍼가 뭐 10 이하여야 저평가, 저퍼 주식이다 해서 매력도가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의 분석에 따르면은 퍼가 오히려 10보다는 20 정도로 약간 고평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고평가인 종목들이 더 상승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어떤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선취매를 했기 때문에 퍼가 그만큼 높은 수치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른 기업들보다 높은 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업이 지금 5G처럼 실제로 매출액이 눈에 보이고 가시화가 되는 순간부터는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오이솔루션처럼 급격한 상승을 이제 보인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는 EPS가 뭐 그냥 단순히 높아졌네, 작년보다 뭐 조금 높아졌네, 이 기업은 이제 앞으로 오를 거야, 그렇게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순이익과 EPS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2019년뿐만 아니라 2020년, 2021년까지 이 산업과 이 종목이 계속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할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업이 매출이 계속 증가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뭘 파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기업이 계속 잘 팔지, 시장 점유율, 경제적 혜자, 그리고 어떤 그 높은 진입 장벽 같은 것들을 잘 갖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다른 기업들이 이 기업의 어떤 점유율을 뺏어가지 않고 매출액이 계속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숫자만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좀 재밌는 게 목표 주가를 어떻게 정했냐고 책에 써있냐면은,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을 때 퍼 비율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20이라든가 뭐 15라든가 그 비율에서 130%가 상승한다고 계산을 했다고 해요. 윌리엄 오닐은. 왜냐면은 130%는 성장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평균적으로 130% 상승했다고 오닐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했다고 쳐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RFHIC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은 한동안 박스권을 그리다가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했죠. 이 기업의 퍼가 지금 20이라고 치면은 130%가 상승한다고 치면은 퍼가 46이 됩니다. 그래서 이 46에다가 EPS의 평균, 1, 2년 동안의 EPS의 평균, 예를 들어서 RFHC EPS 평균이 뭐 한 2000 정도 된다고 치면은 2000 곱하기 46, 뭐 9만원 정도가 대충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목표 가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 항상 뭐 당연히 맞지는 않겠죠. 기업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호재 악재나 산업의 크기에 따라서 당연히 목표 주가는 달라져야 하고,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지만 윌리엄 오닐은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뭐 물론 당연히 미국 기업이고 우리나라 기업이랑은 약간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목표가를 정한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물건, 어떤 새로운 경영자, 그리고 신고가가 상당히 흥미롭죠. RFHIC 같은 경우가 이제 신고가예요. 신고가라는 게 뭔지는 잘 알죠. 뭐 52주 동안 주가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을 그리고 있다면 이게 신고가인데, 이런 신고가에서 오히려 윌리엄 오닐이나 다른 투자자들은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가면 이게 너무 높아서 너무 사기 무섭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닐은 오히려 이런 신고가를 내는 순간이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금 주가보다 그 어떤 EPS의 성장률이 높고 앞으로 향후 1, 2년 동안 EPS 성장률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되면은 매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 한번 볼까요? KMW도 신고가를 그렸죠. 언제 신고가를 그렸죠? KMW는 이때부터 신고가를 그렸어요. 이때부터 신고가를 그려서 굉장히 3만원에 비교해서도 지금 거의 50% 넘게 상승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게 기지국 관련주잖아요. 기지국 관련주. 아무래도 5G 섹터 중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것이 기지국이어서 이렇게 더 많이 상승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신고가를 그리는 종목들이
가격이 너무 높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 탄탄하고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는다면은 들어가도 된다, 베팅하자는 것이 오늘의 생각입니다. S는 수요와 공급인데, 같은 비슷한 종류의 기업과 가치가 비슷하다고 쳤을 때, 성장률도 비슷하다고 쳤을 때 발행 주식수가 적은 쪽이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 당연히 주식수가 적으면은 물량을 모으기도 쉽고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기가 쉬우니까 더 적은 금액으로 주가를 쉽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발행 주식수가 적은 주식들이 오히려 더 수익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 주도주인가 소외주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항상 우리는 선두권에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해서 항상 주도주는 아니라는 게 또 오늘의 얘기인데요. 어떤 종목이 주도주이냐 하면은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해서 항상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성장률도 가장 높지는 않아요. 항상 어떤 기업 구조 개편이라든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분기별 순이익과 연간 순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고 자기자본 이익률이 같이 높고 마진율이나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주도주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거예요. 성장률,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결국에는 순이익 증가율과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게 어떤 주식의 본질이고 주가의 본질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이게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지 소외주인지를 알려면은 상대 강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RSI라는 지표 들어보셨나요? 이게 주가를 HTS를 보면은 RSI라는 게 있는데 이 RSI가 상대 강도가 80점 이상인 회사만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고 있고 너무 상대 강도가 낮은 기업들은 오히려 저평가주가 아니라 소외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상승 시도를 하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얘기인데 RSI가 여기 아래 선이 이제 RSI인데 70 이상이 과매수 구간이라고 하고요. 보통 30 이하가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요. 이제 30 이하가 이 노란색 선이 30 이하인데 그래서 RSI 선을 어떻게 매매하냐 RSI로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30 이하면은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하고 30, 50, 70 이상이면은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80 이상 과매수인 종목을 오히려 매수를 해야 더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과매도인 30 이하인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면서 계속 오르는 종목들도 물론 있지만 어떤 종목들은 너무 개인의 매수세가 너무 많이 몰리거나 단타 세력들이 몰리는 경우에 RSI가 금방 70, 80을 넘어가면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RSI는 정말 말 그대로 보조 지표로만 사용을 해야 되지 이거를 절대적인 지표로 절대 사용은 하면 안 되고 어떤 지금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말은 80 이상인 시장에 관심이 많고 매수세가 많은 종목들이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